안녕하세요. 2020 KBO 데이터 분석 9월 12일의 경기 첫 번째로 두산과 키움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 팀의 선발 투수 두산의 최원준 선수 그리고 키움의 요키시 선수로 발표가 났습니다. 자 이제 먼저 등판일이 하루 밀리게 된 최원준 선수는 이번 시즌 33경기 중 10경기 선발 등판 치루어서 9승 0패, 방어율은 3.64 기록 중에 있으며 81과 3분의 2이닝 동안 87개의 피안타 그리고 61개의 탈삼진, 총 33개의 자책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보시는 바와 같이 6월 12일 이때 한화전을 기점으로 롱릴리프 또는 선발 투수가 가능한 자원으로 분류되어 활약하였던 최원준 선수이며 결국 플렉센 선수가 부상으로 자리를 이탈하게 되자 대체 선발로 발탁이 되었었던 최원준 선수이죠. 출전 시 팀의 득점 지원도 좋았으며 알칸타라와 함께 두산의 승리 보증 수표와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죠. 게다가 이번 시즌 또 키움을 상대로 9원으로 한 차례 등판한 기록뿐인 만큼 내일 어느 정도 활약은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게다가 사이드암 계열의 공을 던지는 최원준 선수이며 140 안팎의 공을 던지는 투수입니다. 직구의 비중이 거의 굉장히 높게 잡혀있긴 합니다만 이전 직전까지만 해도 60%가 넘게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슬라이더의 의존도를 더 늘렸고 그 부분에서 효과를 보고 있는 부분이죠. 좌타자에게 볼넷이 조금 많이 잡히는 감이 있죠. 이 부분은 아쉽다고 할 수 있겠지만 피장타율 자체가 높다고 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내일 어느 정도 호투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어서 상대 요키시 선수의 데이터. 요키시 선수 19경기 등판해서 2.29의 방어율 10승 3패 기록 중에 있으며 114개 이닝 동안 98개의 피안타 그리고 74개의 탈삼진, 게다가 뛰어난 제구를 바탕으로 29개의 자책점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부상 복귀전에서 KT에게 아쉬운 모습 보여주고 강판당하고 말았던 요키시 선수입니다. KT전에서 2개의 이닝 동안 포심 패스트볼은 단 한 차례도 구사하지 않았는데 복귀전이라고 몸이 덜 올라와서 구속이 안 나왔다라고 하는 요소는 존재하지 않고 준수한 구속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몸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순위 싸움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키움이기 때문에 선발 공백으로 인해서 불펜 대회를 많이 운영한 키움 입장에서는 내일 요키시 카드를 꺼내서 확실한 선발 카드가 나왔을 때 경기를 이기고자 노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시즌 잘 이끌어오고 있는 요키시 선수이지만 이번 시즌 두산에게는 피안타율이 이상하게 높게 잡히는 것은 간과할 수가 없네요. 데이터상으로는 좌우타자 피안타율이 2할 초반대로 준수한 요키시 선수이며 실투성 슬라이더와 그리고 투심을 제외를 한다면 거의 타자들이 공략을 못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구종별 피안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대성을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걸 고려해야 할 텐데 두산이 어느 정도는 분명 공략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요키시 입장에서는 크게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여전히 험난한 내일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타격적인 부분을 본다면 분명 최근 페이스로는 두산이 키움보다는 앞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두산이 4위로 내려앉고 키움이 2위에 위치해 있는 것은 결국 불펜 전력에서 두산이 많이 아쉬웠던 탓이죠. 결국 두산은 이영하를 마무리 투수로 전향시켰고 박치국이 어느 정도 버텨주면서 최근 순위 경쟁에서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은 직전 경기에 박치국이 40개가 넘는 공을 던지며 금일 경기 결장에 불가피했는데 우천 취소로 인하여 하루의 휴식을 얻게 되어 어느 정도 불펜의 과부하도 해소되었습니다. 키움이 내일 요키시를 꺼내지만 승리를 장담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며
최원준이 이번 시즌 해오고 있는 기록을 본다면 투수전 양상 속에서 경기 후반 불펜 공략을 어느 팀이 하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저득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같은 날 삼성과 LG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의 선발 투수 라이블리 선수 그리고 임찬규 선수로 발표가 나죠. 먼저 삼성의 라이블리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13경기 선발 등판에서 3승 7패, 방어율은 4.79로 62개 이닝 동안 55개의 피안타 그리고 56개의 탈삼진, 총 33개의 자책점 기록해주고 있죠. 라이블리 선수 좋은 구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략을 당하면서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라이블리 선수입니다. 8월 등판 5경기 동안 1승 3패를 기록하였으며 피안타와 볼넷이 고르게 너무 많아진 라이블리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또 최근 2경기만을 놓고 본다면 괜찮은 모습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분명 직구 계열의 공은 너무 뛰어난 모습 보여주고 있죠. 현재 경기를 거치면서 쌓인 데이터는 분명 직구와 그리고 투심 패스트볼은 구사율이 합쳐서 거의 50% 이상에 육박하기 때문에 일할 때 근접한 좋은 피안타율은 신뢰도가 있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분명히 빠른 공이 위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볼넷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볼넷만 없다면 직전 경기 NC전과 같이 긴 이닝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 라이블리 선수죠. 결국 구위는 좋다라고 볼 수 있는 라이블리 선수지만 이게 이번 시즌 LG를 상대로 최근에 이때 2개의 볼넷과 3개의 몸에 맞는 공을 기록한 만큼 제구에 신경 쓰지 못한다면 스스로 무너져버리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어서 상대 임찬규 선수의 데이터 확인하시겠습니다. 임찬규 선수는 시즌 19경기 선발 등판에서 9승 5패, 방어율은 3.81로 104개 이닝 동안 92개의 피안타 그리고 97개의 탈삼진, 총 44개의 자책점 기록해주고 있죠. 그리 많은 실점 최근 하고 있지는 않은 임찬규 선수입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조금 많아 보이는 볼넷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직전 경기에서도 실점 1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지만 볼넷이 4개로 조금은 많아 보이긴 합니다. 현재 좌타자에 대한 피안타율이 현재 2할이 안 되는 만큼 삼성의 구자욱 그리고 팔카 등 좌타자들을 상대로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 요소는 분명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최근 들어서 임찬규 선수가 이닝을 길게 끌고 가주는 모습도 어느 정도 희석이 되고 있는데 투구수 관리가 이렇게 볼넷이 많아진다면 LG가 여전히 임찬규 선수에게 길게 끌고 가주는 모습 기대를 하지만 이런 모습 이어진다면은 투구수 관리가 힘들어지고 긴 이닝을 책임지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죠. 이번 시즌 삼성 상대로도 결과론적으로는 이때 또 홈런 때문에 아쉬운 경기, 아쉬운 피칭이 되었던 부분도 존재하고 장타는 분명 경계를 해야 하는 임찬규 선수입니다. 게다가 올 시즌 임찬규 선수 탈삼진이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에는 임찬규 선수의 커브가 주력을 해주고 있죠. 이 커브가 구사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을 만큼 자신감이 있는 구종입니다. 피안타율도 1할 7푼 9리로 아주 낮으며 타자들의 헛스윙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구종이죠. 결국 내일 제일 먼저 해결되어야 하며 중요한 것은 볼넷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외에는 분위기 차이가 많이 나는 두 팀이죠. 삼성은 롯데에게 이틀 연속으로 대패를 하고 말았고 LG는 연승 중 기분 좋은 우천 취소로 인한 휴식을 가져갔습니다. 따라서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히 갈리는 양 팀입니다. 삼성은 부산에서 또다시 잠실로 장거리 원정을 떠나야 한다는 점도 많이 안 좋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삼성의 불펜도 최근 불안한 점과 LG의 타격을 고려한다면
내일 경기는 분명 LG가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LG의 승리를 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같은 날 롯데와 SK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팀의 선발 투수 샘슨 선수, 이건욱 선수로 발표가 났죠. 먼저 롯데의 샘슨 선수의 데이터 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 시즌 15경기 선발 등판에서 5승 8패, 방어율은 5.84로 74개 이닝 동안 97개의 피안타, 그리고 총 50개의 탈삼진, 48개의 자책점 기록하면서 퀄리티 스타트 5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보가 너무나 불안정하다고 할 수 있는 샘슨 선수죠. 근데 최근 페이스는 또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직전 경기에도 비자책점 6개 이닝 무실점 투구를 했고 비록 패전 투수가 되긴 했지만 최근 두 경기 동안 13개 이닝 동안 자책점은 단 2개만 기록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조금은 회복한 모습입니다. 이번 시즌 평균 145 정도의 직구 구속을 보여준 샘슨이 직전 LG를 상대로 평균 147이라는 수치를 기록하면서 뭔가 더 발전해 보이는 샘슨 선수입니다. 슬라이더의 피안타율이 게다가 현재 2할 3푼 4리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태죠. 게다가 좌타자에 대한 피안타율이 현재 3할 4푼 8리로 높게 나오는 것은 이 직구 그리고 체인지업의 로케이션이 좌타자에게 사용될 때는 공략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게다가 SK에게 이번 시즌 좋지 못한 투구를 해왔던 샘슨 선수이지만 최근 또 급상승하고 있는 데이터를 본다면 내일 분명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상대 이건욱 선수의 데이터 확인하시겠습니다. 이번 시즌 19경기 중 총 17경기 선발 출장에서 5승 6패, 방어율은 5.19 기록 중에 있으며 86과 3분의 2이닝 동안 72개의 피안타, 그리고 62개의 탈삼진, 총 50개의 자책점 보여주고 있죠. 이건욱 선수 시즌 초반 적은 피안타율을 장점으로 가져가면서 효율적인 투구를 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8월 달에 들어서면서 하락세를 꾸준히 보이고 있죠. 롯데를 강세로 5개의 이닝 동안 단 한 개의 실점만 보이며 강세를 보여주었는데 타격이 강한 NC와 두산을 차례로 만나면서 두 경기 합쳐서 볼넷을 10개나 난발하면서 완전히 무너졌던 최근의 성적입니다. 삼성을 상대로는 엄청난 타격을 보여주고 페이스가 올라온 롯데라면 이전에 상대했을 때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죠. 여전히 이건욱 선수는 좌타자에게도 그리 약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2할 오픈대에 괜찮은 수준 보여주고 있고 우타자에게는 2할 5리라는 좋은 피안타를 보여주며 시즌을 이끌어가고 있죠. 여기에는 특히 변화구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주네요. 직구 또한 타자의 눈에 들어오는 높은 위치로 공이 잘 들어가면서 타자의 헛스윙 또는 범타를 잘 유도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지표입니다. 전반적인 구종별 피안타율도 준수한 만큼 결국 이러한 볼넷을 극복해야만 좋은 피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양팀 중에서는 롯데의 타격 페이스가 지금 너무 좋은 만큼 지금 시점에서 SK는 또다시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게다가 안치홍 선수가 이틀 동안 8개 타수 7안타를 기록하면서 무서운 공격력 보여준 롯데였죠. 불펜에서 구승민과 김원중이 무너진 시점에서 득점이 많이 나지 않으면 경기 후반 실점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롯데 입장에서는 호재가 따랐습니다. 반면 SK는 여전히 불펜에서 박민호를 제외한 투수들이 불안정한 피칭해주고 있고 이건욱 선수가 긴 이닝을 책임져주지 못한다고 하였을 때 타격에서 롯데보다 더 많은 득점 해주면서 불펜의 실점을 가려줄 것이라는 기대치를 가지기 힘든 모습이죠. 현재 샘슨의 최근 구속 증가로 인한 구위 상승 효과와
그것으로 최근 호투를 한 기록을 본다면 이전에 만났을 때처럼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롯데의 타격이 매우 좋아진 현재 시점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내일은 롯데의 승리, 조금 더 무리를 하자면 원정이라는 것도 고려하여 핸디캡 승리까지도 접근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든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